안녕하세요. 나합격 유기농업기능사의 꽃쌤입니다. 오늘은 파트 3 유기농업 1번에서 챕터 1 유기농업 의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유기농업은 정의를 한번 같이 줄여볼까요? 화학비료, 화학농약, 호르몬제 등 화학적으로 합성된 농자재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유기질, 비료, 자연산 광물, 생물 자원과 관련된 물질만을 사용하는 농업을 유기농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양한 유기농업의 정의가 있지만 자연 생태계와 농업 생태 간의 조화, 그리고 농업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면서 자연과 인간의 공생과 공존,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하는 그런 조화로운 공생과 공존, 그리고 연계, 그런 카테고리의 용어들을 담고 있고요. 특히 국제식품구역위원회라는 코덱스의 유기농업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덱스. 네, 먼저 코덱스라는 위원회라는 기관은 WHO 세계보건기구와 FAO 세계식량농업기구가 이제 같이 협력해서 설립된 기구예요. 그래서 농업 생태계의 건강, 생물의 다양성, 그다음에 순환 그런 것들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총체적인 생산 관리 체계를 주로 보고요. 농업 생태계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하나로 통일된 유기적인 조직체의 상호작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업하면 코덱스라는 기관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네,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이라고 IFOAM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기농업에 관한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영양가가 높은 식품, 그리고 토양의 비옥도, 그리고 자연계를 지배하려 하지 않고 협력한다. 또한 미생물, 흙 속의 동식물, 여러 가지 농업 체계를 생물적 순환 이런 것들을 촉진하고 개선하려고 하고, 또한 지역적으로 조직된 농업 체계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지역 내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유기물질이랑 영양소와 관련된 가능한 폐쇄된 체계 내에서 일한다는 점. 이거 조금 특이하죠? 뭔가 다 순환인 것 같고 또 자유로울 것 같지만 폐쇄된 체계에서 일한다는 점. 그리고 가축에 대해서는 본능적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 조건을 만들어준다는 점이 있고요. 이 세계 유기농업 운동연맹, 국제 유기농업 운동연맹, 이거는 1972년에 설립된 그런 프랑스에서 설립된 그런 기관이라고, 원래는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고 전 세계 116개 국에서 85개의 단체가 가입한 세계 최대 규모의 유기농업 민간단체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정한 기준을 많은 나라에서 따르기도 합니다. IFOAM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 유기농업을 왜 할까 해봤을 때 사회적으로는 이제 소비자의 그리고 인간의 건강에 대해서 집중했기 때문이고, 또 안전한 먹거리 그런 것들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런 유기농업적인 부분을 생산했을 때 농업인 생산자의 소득을 보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을 했고요. 환경적인 부분은 자연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고 순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인 목적들을 한번 두루두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기농업과 관련된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네 가지를 먼저 여러 가지를 보면은 특히 자연농업이라는 게 있어요. NF, 무경운, 무비료, 무제초, 네, 무농약 이 4대 원칙에 입각한 유기농업을 얘기하고요. 또한 저투입 지속농업 리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농약 사용을 최소한으로 하는 농업을 저투입 지속농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핵심 키를 보시면 여기 별표 좀 쳐볼까요? 친환경 유기농업의 네 가지 원칙이 있어요. 생태의 원칙, 공정의 원칙, 배려의 원칙, 건강의 원칙입니다. 이거 기출문제도 많이 나왔으니까 꼭 알아두세요. 네, 유기농업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먼저 루돌프 슈타이너, 오스트리아의 철학자이기도 한데요. 인간이 지구상에서 육체적인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농업이다 라는 말을 했고요. 알버트 하워드는 유기농업의 아버지입니다. 농업선전이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한스 뮬러는 스위스 정치가인데 생물학적 농업을 주장했고, 생산에서 소비자까지 유통거리를 짧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을 꼭 알아두세요.
네, 우리나라의 유기농업 역사를 볼까요? 1976년에 정농회라는 기관에서 유기농업을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1991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유기농업 발전 기획단을 설치하였고, 1998년에 친환경 농업 원년을 선포를 했고, 1999년에 친환경 농업 직접 직불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업 분야 2005년에 자격증을 도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유기농업 기능사를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거죠.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의 유기농업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처음에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수학을 목표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품질의 이제 농산물을 집중하게 했는데 최근에는 안전성, 친환경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하는 농업의 그런 변화의 흐름이 나타났고요. 아직까지는 전체 경지 면적의 5% 정도가 유기농업 경지 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보고 갈게요. 친환경 농업은 합성 농약, 화학 비료 등 화학 제재를 사용하지 않고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생태계와 환경을 보존하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친환경 농업에 왜 출연했는지를 집중해보면서 보고 갈게요. 자, 친환경 농업의 출현 배경은 전 세계적으로 농업 분야의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는 PLS라는 제도가 이제 많이 보급이 됐잖아요. 농약의 사용량, 적정량, 그리고 정확한 농약을 써야 되는 것처럼 이런 점점의 농업 분야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행농업이 이제 그동안 썼던 비료, 그 다음에 농약을 썼던 그런 농업인데, 이 관행농업으로 인해서 화학비료와 농약이 너무너무 과다 사용이 되어서 환경이 많이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고요. 또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업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건강한 농산물을 길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세계 생태계를 이제 존중하는 그런 부분들도 인식이 강화되고 있어요. 또한 세계 농업 정책이 증산, 무조건 양만 늘리는 거에서 뿐만이 아니라 교역 중심에서 이렇게 전환되고 있다는 거 일단 사실을 알고 계세요. 네, 이에 따라서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제도, 우리나라에 있는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제도에 대해서 보고 갈게요. 자, 소비자에게는 사실은 안전한 친환경 농축산물 전문 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되어 그리고 정부가 인증해주는 그런 제품을 먹고 싶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인증 기준을 한번 같이 꼼꼼히 보고 갈게요. 네. 먼저 친환경 농축산물은 농산물 두 가지, 축산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네 가지예요. 먼저 친환경 유기농산물. 유기농산물이라는 거는 유기합성 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걸 얘기를 해요. 다년생 작물은 3년 정도 걸리고요. 그 외에 다년생이 아니고 1년생으로 하는 작물들은 2년 정도 걸립니다. 유기축산물은 유기 사료를 급여하는 그런 축산물을 얘기할 때 유기축산물을 얘기합니다. 무농약 농산물은 유기합성 농약을 절대 사용하지 않고요. 화학 비료만 3분의 1 이내로 사용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농약 농산물은 화학 비료는 조금은 3분의 1 정도는 사용하는 거예요. 무항생제 축산물은 항생제는 사용하지 않고 사료에는 어느 정도의 이제 인증 기준이 지킨 그런 사료를 지급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총 네 가지죠. 친환경 농산물 두 종류, 친환경 축산물 두 종류. 여기서 총 네 가지라는 거 기억하세요. 네, 사실 이런 친환경 농축산물을 인증해주는 기관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에요. 그래서 이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 총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유기농축산물은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무농약 농산물은 무농약 농산물이 있었고, 그리고 무항생제 축산물은 무항생제 이렇게 해서 무농약 두 개, 유기농 두 개 이렇게 해서 총 네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정농약 농산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총 네 가지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사실 용어가 혼동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무공해, 저공해 등 소비자에게 혼동되는, 초래할 수 있는 이런 표시를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토양이 아닌 시설 또는 배지 재배 농산물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거나 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된 작물을 재배하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외부에서 공급하거나
외부에서 공급하지 않고 자연용수의 용존의 물질에 의존한 재배 농산물은 양액 재배 농산물 또는 수경 재배 농산물로 별도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수경 재배든 양액 재배든 이게 토양을 안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따로 양액 재배 농산물, 수경 재배 농산물로 별도로 표시를 해야 된다는 법적인 지침입니다.